영상 속으로 보이는 왕복 4차선 대로변과 아주 가깝게 접한 곳, 오늘 소개해드릴 초특급 신축 단독 공장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소형 규모의 저렴한 임대료를 원하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물류 창고나 가벼운 가공 조립 라인으로 오래 운영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그냥 평범한 소형 공장이 아닙니다. 소형 공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임대료는 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너무 좁아서 짐이 안 들어가고 마당이 없어서 차 댈 곳도 마땅찮고 결국 외부 창고를 따로 빌려서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임대료는 소형 수준으로 내면서 6m 층고로 보관량을 2배로 늘리고 옆에 붙은 나라 땅, 국유지 200평 이상을 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알짜 포인트가 가득한 물건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지 경계부터 건물 외부, 내부, 진입로, 그리고 이 물건의 핵심인 국유지 활용법과 임대 조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점까지 솔직하게 다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보고 판단해 보세요.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창에 시청 완료도 한 번씩 적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항공에서 본 대지 경계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317제곱미터, 약 96평입니다. 보시면 토지 모양이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라 마른 목골과 삼각형이 결합된 비정형 형태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땅 모양이 안 반듯하면 손해 아니야?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드릴게요. 보통 주택용 땅이라면 비정형이 단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장이나 창고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차가 드나들고 회전하는 동선인데 이 땅은 도로와 접한 전면부가 부채꼴로 넓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차량 회전 방향이 일반 사각형 토지보다 훨씬 여유롭게 나옵니다. 화물차가 들어와서 한 번에 방향을 틀어서 후진으로 마당에 붙이는 게 쉽다는 뜻이에요. 반듯한 사각형 땅이었으면 오히려 차를 몇 번씩 끊어서 돌려야 했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경계선을 따라서 콘크리트와 아스콘 경계가 명확하게 시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골이나 외곽 공장에서 가장 흔한 분쟁이 바로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아니다 하는 경계 다툼이거든요. 옆 사람이 우리 땅에 물건을 쌓아둔다든지 차를 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경계가 눈으로 딱 보이게 시공돼 있어서 그런 시비가 처음부터 차단됩니다. 게다가 이 토지 전체를 한 업체만 단독으로 씁니다. 여러 업체가 마당을 나눠 쓰는 공유 공장이 아니라서 주차 자리 다툼이나 공동 마당 갈등 같은 스트레스가 아예 없다는 거죠. 건물을 가까이서 보면 외벽부터 낡고 칙칙한 저렴한 패널이 아니라 모던한 그레이톤, 회색 샌드위치 패널로 빈틈없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패널은 난연 성능이 검증된 자재예요. 공장 화재가 무서운 이유가 패널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인데 난연 자재는 그 확산 속도를 늦춰줍니다. 화재 보험료 산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단열재 두께도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운영비에 직결됩니다. 얇은 패널 공장은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이라 냉난방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직원들 근무 환경도 안 좋고요. 단열이 잘 된 건물은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전기 난방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라 1년, 2년 누적되면 차이가 꽤 큽니다. 측면에서는 신축의 진가가 더 확실히 보입니다. 하수, 배수, 배관 기초가 깔끔하게 시공돼 있는데 오래된 공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배수가 안 돼서 물이 고이고 역류하는 문제예요. 신축이라 이런 기초가 처음부터 제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부 한편에는 콘크리트 인입 마감까지 끝낸 개별 매립형 정화조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따로 있다는 건 화장실이나 세척 용수를 쓰는데 제약이 없다는 뜻이고
매립형이라 역류나 악취 걱정도 없습니다. 전기 설비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기본 상업용 전력이 5kW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사무용이나 가벼운 보관 용도라면 충분하지만 제조업으로 모터 달린 동력 장비를 돌리셔야 한다면 이 5kW로는 부족합니다. 증설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증설이 쉬운 건물이냐 어려운 건물이냐입니다. 오래된 건물은 배선 자체가 약해서 증설하려면 내부 전기 공사를 뜯어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건물은 신축 시공 단계에서부터 고용량 전류를 버티는 배선과 메인 차당이 라인을 미리 탄탄하게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조율한 뒤 한전에 신청만 하면 10kW, 20kW 그 이상까지 빠르고 깔끔하게 증설할 수 있습니다. 증설 여지가 열려 있다는 게 이 건물의 강점입니다.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솔직하게 짚고 갈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은 미닫이가 아니라 양쪽으로 당겨 여는 여닫이 구조인데 공장 문치고는 작습니다. 사람이 드나들거나 손으로 짐을 들고 나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탑차나 지게차가 짐을 실은 차에 그대로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차량 상하차를 마당에서 하고 짐만 안으로 옮겨서 보관하는 방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차를 건물 안까지 직접 넣어야만 하는 업종이라면 이 부분이 분명한 제약입니다. 다만 입주 전에 임대인과 상의해서 문을 넓히거나 큰 문으로 교체하는 조율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된 약속은 아니니 차량 진입이 꼭 필요하신 분은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체크하고 문의 주세요. 단점을 먼저 솔직히 말씀드렸으니 이제 장점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시원하게 뚫린 층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부 실평수는 37평인데 위를 올려다보면 숫자보다 훨씬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핵심이 바로 균일하게 확보된 6m 층고예요. 주변 소형 공장들이 보통 3m에서 4m인 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자, 여기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6m 층고가 단순히 넓어 보인다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층고가 낮은 공장은 바닥에만 짐을 깔 수 있어서 평수만큼만 쓰게 됩니다. 그런데 6m 층고면 팔레트 렉을 2단, 최대 3단까지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위로 쌓는 겁니다. 바닥 면적은 37평인데 위로 쌓으면 실질 보관 효율은 70평에서 80평급이 됩니다. 쉽게 말해 37평 임대료를 내면서 70평, 80평짜리 창고처럼 쓰는 거예요. 만약 별도로 외부 창고 30평, 40평을 추가로 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임대료가 매달 얼마입니까? 6m 층고 하나로 그 비용을 통째로 아끼는 셈입니다. 보관업, 물류업 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바닥도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흔한 초록색 에폭시가 아니라 회색 콘크리트 톤 에폭시로 깨끗하게 도포되어 있어요. 지게차를 자주 돌리면 바닥이 긁히고 까지기 마련인데 이 에폭시는 내구성이 좋아서 컨디션이 오래 유지됩니다. 바닥에서 먼지가 안 일어나니 식자재나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제품을 다루기에도 좋고요. 여기에 실속 디테일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벽면을 따라서 상업용 콘센트가 무려 9곳이나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콘센트가 한두 군데밖에 없는 공장은 결국 문어발 멀티탭을 여기저기 끌어다 쓰게 되는데 이게 누전이나 화재의 큰 원인입니다. 이 건물은 9곳에 나눠 배치되어 있어서 어느 위치에서 작업하든 바로 옆에서 전원을 꽂아 쓸 수 있고 전기, 부하도 분산돼서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건물 안쪽에 전용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공장은 화장실이 없어서 한겨울 한파나 한여름 폭염에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에 화장실이 있으면 근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원을 두고 운영하실 분이라면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차가 드나들기 불편하면 매일매일이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은 이 부분이 정말 강점입니다. 먼저 왕복 4차선 대로변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큰 길에서 빠지자마자 바로 현장이라 처음 오시는 거래처나 화물차 기사님도 헤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당까지 들어오는 이 진입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 폭이 6m로 아주 넉넉합니다. 말로만 6m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지금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맞은편에서 차가 마주 와도 서로 멈춰서 비켜줄 필요 없이 충분히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쪽이 후진하거나 갓길에 붙어서 기다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장 진입로 좁은 곳들 가보면 차 한 대 들어가면 반대편 차는 큰 길까지 후진해서 빠져줘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출퇴근 시간이나 화물차 몰릴 때마다 이게 매일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양방향 통행이 여유롭게 됩니다. 게다가 이 진입로가 개인 소유 사도가 아니라 폭 6m의 국유지 도로입니다. 사도였다면 나중에 땅 주인이 길을 막거나 통행료를 요구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는 나라 땅이라 그럴 걱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4차선 대로에서 마당까지 1분도 안 걸려 바로 들어옵니다. 길이 15m가 넘는 트레일러나 윙바디 탑차도 후진 없이 한 번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큰 차 후진하다 시간 잡아먹고 사고 나는 일 여기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 물건을 들고 나온 진짜 이유인데요. 건물 옆에 마당처럼 쓸 수 있는 땅이 200평 넘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땅 200평을 더 샀거나 빌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 공간을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큰 빈 땅이 있으니까 일단 시야가 탁 트여서 답답함이 없습니다. 건물이 다닥다닥 붙은 곳이랑은 작업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물길 역할을 해줘서 폭우가 쏟아져도 침수 걱정이 훨씬 덜합니다. 공장에서 침수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입니다. 이렇게 옆에 쓸 수 있는 땅이 200평 넘게 통째로 붙은 물건, 솔직히 아무 데서나 못 봅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바로 공장정보통이죠. 건물 앞으로 눈을 돌려보면 59평 크기의 단독 콘크리트 포장 마당을 통째로 나 혼자 독점해서 씁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공용 마당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남의 차 눈치 볼 일 없이 내 작업만 신경 쓰면 됩니다. 바닥도 그냥 흙바닥이 아니라 콘크리트가 두껍게 타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나 1톤 탑차는 물론이고 3톤에서 3.5톤 중형 화물차가 들어와서 상하차에도 끄떡없습니다. 비 온다고 질척거리거나 웅덩이 생길 일도 없어서 사계절 내내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설 천막을 하나 설치하면 날씨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야외 창고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라 공간을 훨씬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은 결국 물건이 들고 나는 곳이라 광역 교통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성지도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곳은 경기 남부권과 충청권을 잇는 교통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12km 안에 고속도로 IC가 있는데요. 그것도 IC까지 쭉 왕복 4차선 도로로 이어져서 막힘없이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차로 10분이면 도착해서 경부고속도로에 바로 올라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전국 어디로 물건을 보내든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뜻입니다. 물류비랑 시간이 곧 돈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입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물건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4차선 대로변에 폭 6m 국유지 도로로 진입이 편하고 옆에 쓸 수 있는 땅 200평을 마당처럼 공짜로 쓸 수 있고 59평 전용 마당에 천막까지 더하면 공간이 거의 2배가 됩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IC까지 12km, 입지도 좋습니다. 물론 단점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전력이 5kW라 전기를 많이 쓰는 제조업이라면 증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작아서
큰 차량이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오긴 어렵습니다. 상하차는 마당에서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 고소음이나 유해가스가 나오는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 업종이 가능한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공장은 공장정보통